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적 사고가 무엇인가, 그쵸? 영어적 사고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영어적 사고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그쵸. 아마도 영어적 사고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정도 시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적으실 것 같고, 왜냐면, 영어적 사고라는 게 무엇이지라는 고민을 할 정도까지 갔다라는 말은 굉장히 꾸준함이 있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정도의 꾸준함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쵸. 영어적 사고라는 게 무엇이지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그래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계실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그렇게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다 그게 맞건 안 맞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제가 생각하는 영어적 사고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아마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적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까지 가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적 사고라는 게 어떤 거냐, 그쵸? 칼이 생각하는 영어적 사고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게 되게 되면 그쵸? 한국어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거나 듣는 거, 그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좀 첫 번째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 영어적 사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금 레벨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영어식의 구조, 발음, 그 다음에 단어를 쓰는 것.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레벨별로 1단계, 2단계로 그렇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영어적 사고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어적 사고라는 게 실제로 그쵸 이게 가능해지시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영어식 사고, 영어적 사고가 가능해지시려면 절대 외우는 공부는 하면 안 돼. 그쵸? 절대 외우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외우는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영어적 사고라는 거를 갖기는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영어적 사고가 된다, 안 된다 말고도 사실 이제 외우면서 공부하는 거에 패단? 이제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되게 되면 외우는 공부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은 그 외운 그대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이 외운 게 입에서 나오기는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명히 외웠던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뻐벅거리거나 어버버거리거나 그러시지 않고 잘 나오실 건데 거기서 시제든 아니면 구조든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든 그쵸? 아니면 위치든 뭐든 조금이라도 바뀌시게 되면 분명히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외우는 공부에서의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외우는 공부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거를 느끼신 분들이라면 외우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거고 그렇죠. 그런데도 아마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외우는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왜 많이 하실 거냐면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교 공부나 이런 것들 공부, 자격증 공부 이런 거 하는 거는 가장 흡사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말로써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기억하는 공부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습관에도 맞고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외우는 공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빨리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외우는 공부를 좀 탈피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하기 공부는 얘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얘가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번외로 한 가지만 꼭 좀 더 말씀드릴까요? 영어적 사고랑 또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께서 많이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죠? 영어를 말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수영에서 그렇죠? 이론만 배우고 어떤 분들은 자전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수영에서 이론만 배우고 물에는
안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로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네가 말하는 게 그냥 외워라. 외워라. 맞냐? 그쵸? 이제 말로 해야 된다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말로 해봐야 된다. 그런데 그 말로 하는 게 그냥 봤던 걸 입으로 뱉어보는 거죠. 그냥 눈으로 봤던 걸 입으로 뱉어보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런 분들이 자전거나 수영에 많이 비유를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비슷하게 비유를 해보게 되게 되면 말로 하긴 하는데 외워서 했던 걸 말로 한다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수영을 배우면 처음에 발차기를 배우죠. 먼저 어디에 벽 같은 데를 잡고 발차기부터 배워요. 그렇죠? 그런데 발차기만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외우는 걸 말해봤으면 실전에 가서 이게 얼마나 외웠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영으로 치게 되게 되면 벽을 잡고 발차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벽을 손을 벽에 떼고 물 안으로 이제 쭉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워서 계속 말하는 거는 사실 그냥 이제 누군가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차기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외워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이게 실전에서 얼마나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그쵸? 결론이 나오는지, 결과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 외우는 공부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비효율적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외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렇죠?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영어를 외우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외웠던 것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결과치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우는 공부의 가장 문제점이 이것들이 조금만 바뀌었을 때도 내가 이게 융통성 있게 바뀐 대로 나오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영어적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쵸? 그래서 외우는 공부를 하셔봤자 어차피 영어적 사고는 갖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어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거나 듣는 것, 그리고 영어식의 구조, 발음, 단어를 쓰는 것, 이렇게 저는 이제 영어적 사고가 어떤 건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말하기를 할 때 그쵸? 머리가 한국말에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되셔야 되냐면 한국말을 할 때와 영어로 말할 때 뭔가 다른 뇌가 움직인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받으시게 되게 되면 영어적 사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막연하시죠, 그쵸? 영어적 사고를 아직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오늘 방법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말하기 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쵸? 한국말이 개입이 돼서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쵸? 그냥 영어대로 말을 하는 거긴 한데, 그쵸? 한국말이 개입이 되진 않지만, 내 입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영어 문장이, 실제로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말을 번역한 듯한 문장이냐, 아니면 실제로 원어민들이 쓸만한 문장이냐, 그게 이제 다음 단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듣기 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영어를 좀 한다고 이렇게 좀 건방 떠는 분들이 계시나요? 까불렁거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듣기 하실 때 이래요.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게 되면 자막이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 자막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실제로 저도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뭔가 웬만하면 자막을 잘 안 보긴 하지만 저는 좀 자막을 보는 버릇 자체를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는 게 버릇이 됐긴 하지만 이 옛날에 자막을 보다 보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자막이 될 때도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한 자막들은 의역을 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 원어민들이 말했던 것을 이제 예를 들면 직역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한국말의 실정에 맞춰서 바꾼다라고 바꾸게 되게 되면 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아예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단어와 단어를 비교하게 되면 전혀 다른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하는 분들은 저거 자막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웬만한 실력을 가지고 자막을 만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자기가 조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해석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듣기를 하실 때는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뭐 영화든 원어민이 실제로 말을 하건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뭔가를 이렇게 막 단어대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 실제로 자기가 듣기 할 때 내가 영어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원어민이 얘기했던 거를 다른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통역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럴 때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말로 할 수 있는데 원어민은 한 문장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를 두세 문장, 세네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드신다. 이러면은 실제로 영어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원어민이 뭔가 앞에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에 약간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됐다든지 그 metaphor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metaphor를 썼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영어에서 쓰는 영어식의 사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를 나는 이해를 했는데 이걸 한국말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아 이렇게 말하면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라나 직역을 하면은 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 배경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영어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영어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영어식 사고를 가질 수가 있는가? 뭐 실제로 그냥 연습을 제가 알려드린 공부 방법대로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영어식 사고는 가지게 되실 거고 그 과정에서 영어식 사고를 가지기 전에 분명히 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시기가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 시기를 조금 단축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초반부터 영어식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어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어식 사고. 그렇죠? 영어식, 영어적, 그렇죠? 사고를 가지는 방법, 그렇죠? 뭐 유일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조금 칼이 말하는 조금 효율적인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직역해라. 그렇죠? 뭐 직역을 하는 게 어떻게 영어식 사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일단은 직역을 하세요. 글을 읽을 때 직역을 하고 그다음에 직역을 한 문장이 네, 직역을 하니까 그렇죠? 직역을 해놓으니까 의미가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하다. 그렇죠? 이런 문장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직역을 하게 되면 의미가 좀 이상한 문장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상한 문장의 의미가 어떤 내용일지 생각해보면 돼. 이렇게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직역을 했을 때 이 한국말들의 조합은 이상한데 그쵸?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의역하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이 과정이 의역하는 과정이긴 해요. 과정이긴 한데 사실 그쵸. 의역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지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쵸. 그쵸. 절대로 결국에는 의역을 하는 느낌으로 딱 하지는 마시고,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그쵸. 아, 이 문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요 정도만 아실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는 실제로 직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역을 해야만 어색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색한 거에서 어떤 의미인지 유추를 하는 버릇을 좀 들여놓으시면 돼요. 실제로 직역을 했을 때 바로 해석이 되는 문장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색한데 아 이런 문장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바로 아시는 것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바로 이제 직역을 해도 되는 문장 직역을 하면 조금 어색한데 바로 의미를 아는 문장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의역을 막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국말로 하게 되면 요렇게 하면 되겠네? 아, 요런 의미구나. 요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직역한 그대로 해서 어색한 문장의 느낌을, 그 의도를, 그 필자가 말하는 의미를 아, 그럼 요런 얘기 하는 거구나.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직역을 해놓으니까 이건 의미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크세요. 아니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메타포리라든지 이렇게 조금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문장, 어려운 문장의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초급에서 중급까지 이렇게 글로 보시면서 영어식 사고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직역을 하시고 어색한 문장이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어색하다 느낌이 이러면 그 어색한 그대로 어떤 의미인지만 알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영어식 사고를 가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직역을 하고 그 직역한 의미를 의역해서 기억하지 말고 직역한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 느낌만, 의미만, 그 내용만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렇죠? 글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의미만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을 해드리게 되면 조금 더 빨리, 그쵸? 이 영어식 사고를 갖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쵸? 한국말을 쓸 때 어떤 문장을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쵸? 이제 독해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이 의미를 알겠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바꿨을 때, 나보고 이 문장을 말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말했을까? 나보고, 이 문장을 영작이라고 할까요? 영작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영작을 해보시고, 이 다음에, 그쵸? 이 다음에, 그 글 쓴 사람이 쓴 문장과 본인이 만든 문장, 본인이 영작한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그쵸, 원어민들이 어떤 식으로 뭔가를 표현하는지 조금 아시는 그런 눈이 좀 확장이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3번에 갔을 때는 이 1, 2번에서는, 그쵸, 1번과 2번에서는 이제 독해를 하실 때 영어식 사고를 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3번에서는 말하기 하실 때, 그쵸, 말하기 할 때 하면서, 이거는 위에 거는 독해하면서,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거도, 그쵸? 2번도 독해하면서죠, 그쵸? 2번도 독해하면서. 자, 3번에서는 말하기 하면서, 그쵸? 자, 본인이 말한 문장을 구조 바꾸고, 이렇게 마시면 끝나요. 자, 실제로 본인이 말하기를 하면서 말했던 문장을 구조를 여러 가지를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학생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겪는 거긴 한데, 아마도 제 학생들 중에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간 학생들 중에는 아마도 그렇죠, 여러 명이 본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있긴 하지만 한 명을 지칭해서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또 실명을 말할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영어식 사고를 갖기를 원했고, 제가 가르친 학생이 영어식 사고를 갖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문장의 구조가 여러 가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피드백으로, 그쵸, 그 학생에게 어드바이스로 이제 자기가 말한 문장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바꿔보고, 그쵸, 그 바꿔보면서 이제 그게 입에서 실제로 바꿔진 문장들이 나오는지 확인해라라고 하는 피드백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런 학생들이 여러 명 있긴 했는데,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문장 구조를 바꿔봤다. 그리고 그 문장 구조를 바꿔보고 나서 쓰려고도 해봤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것 같다. 뭔가 뉘앙스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그 학생한테 계속적으로 그냥 하라라고 이제 설득을 했어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 입에서 여러 가지 문장 구조가 나오는 시기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입에서 전보다는 많은 구조가 나오는데 입에서 그 구조들이 어색하냐?
네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뉘앙스가 다른 것 같냐 하니까 그때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안 다른 것 같다 괜찮은 뉘앙스인 것 같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 구조 바꾸시게 되면 바꾸는 연습을 하시게 되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조금 뭔가 추가가 된다는 느낌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약간 뒤틀어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구조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이 구조가 가장 적합해 이거를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세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말하기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이 상황에서는 이 구조를 말해야 돼. 뭐 이 상황에서는 요렇게 말을 해야 돼. 요런 거를 일일이 다 알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말하고 싶은 구조의 틀을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그쵸? 자기가 입에서 나왔던 문장들을 그 모든 구조로 바꿔보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말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함이 들긴 들기지만 바꿔진 구조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게 바꿔진 구조가 입에서 나오는 게 익숙하게 되시게 되면 절대로 뉘앙스가 어색하다든지 그쵸?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뒤틀어져서 나온다든지 이런 느낌이 안 드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에 그쵸? 이 말은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은 이렇게 해야 돼. 요런 게 아니고 이 말은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어. 요렇게 하시려면 실제로 자기 입에서 나왔던 문장을 구조를 많이 바꿔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직역을 하는 그쵸? 예를 들면 한국말을 바로 이렇게 바꾸는 요런 공부가 아니고 영어식 사고로 그쵸? 하고자 하는 의미만 있으면은 어떤 구조로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게 되게 되면 머리가 실제로 약간 처음에는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어로 시작해도 어떤 구조를 쓰더라도 내가 그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딱 잡혀지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영어식 사고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영어식 사고를 가지는 방법을 독해를 할 때는 그쵸 직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직역한 거에다가 이제 약간 의미가 어색하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어색한 그대로 내용만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고 말하기 하실 때는 자기 입에서 나왔던 문장 그쵸 대부분 처음에 공부하시게 되게 되면 머릿속에서 그냥 한국말이 베이스가 깔린 그런 거를 번역한 듯한 한국말이 개입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듯한 느낌의 문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틀을 많이 바꾸시게 되면 구조를 바꾸시게 되면 실제로 영어적 사고를 갖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께 문장을 가지고 한번 예를 조금 들어드리게 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일전에 공부를 했던 토픽에 있는 문장이고요. 그쵸? 그쵸. 중요한 사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쵸.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important people have people waiting for them.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그쵸. 이 문장을 직역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시나요? 딱 보셔도, 예를 들면 have가 틀린 문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 have를 사역으로 보셔서 waiting이 아니고 wait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have 동사를 그냥 가지다라는 의미로 쓴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은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로 뭔가 의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이 문장이 말하는 그대로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사람들은 그 중요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가지고 있다. 뭐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네. 요렇게 딱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혹 가다가 굳이 의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거를 의역을 좀 하게 되게 되면 중요한 사람들은 그쵸? 그들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역하는 게 여러분들 영어식 사고를 가지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래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렇게 해석을 직역을 하신 다음에 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무엇인가, have를 실제로 내가 뭔가 사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요런 거를 영어식 사고를 알고 싶으시면 그렇죠. 요렇게 해석하시고 그냥 중요한 사람들은 저거를 기다려주는 사람을 가지고 있구나. 가지고 있구나. 요렇게 그냥 약간 느낌, 이 글 쓴 사람이 말하는 느낌, 요런 것만 가지려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식 사고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영어식 사고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방법론도 좀 알려드렸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쵸, 제가 알려드리는 영어 공부 방법 와이스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시면서 독해 같은 거 하실 때, 말로 말하기 하실 때 시간이 되시게 되면은 영어 공부 방법 와이스 거기서 하라는 대로 충실하시고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말하기 했던 문장의 구조를 바꿔보신다든지, 물론 이 구조 바꾸는 거는 단어 공부하는데 제가 들어가 있죠. 그쵸? 단어 공부하는 방법에서 구조 바꾸는 게 분명히 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거기에 넣었던 이유가 이 영어식 사고,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외우는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단어 공부하실 때 다른 구조로 그쵸, 말을 만들어 봐라,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말하기 하실 때도 구조 바꾸는 거, 단어 공부 후작업 이거 하시면서 단어 뽑았을 때 구조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자기 입에서 나왔던 문장을 다른 구조로 바꾸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독해를 하실 때도 직역을 하신 다음에 뭔가 직역한 느낌이 그 직역한 의미의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느낌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영어식 사고 그쵸?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어식 사고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얘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는 거에 뭔가 익숙하게 된, 그쵸, 머리가 이제 내 뇌가 돌아가는 게 익숙하게 된 이 뇌를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 헷갈리게 만드는 과정에서 영어식 사고, 영어식 구조, 영어식 문장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많이 헷갈리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장 레벨을 빨리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